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박살났습니다. 어제 닥스 3%, 유럽 시장 보면 영국, 이제 독일, 여기 이제 프랑스, 유로 스탁 50주 전부 3% 넘게 깨졌거든요. 어제 22가 5% 금리 인상, 영국이 5%라네. 0.5% 금리 인상, 20대 0.5% 금리 인상 올리면서 시장이 박살이 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그게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 실제로 그게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식시장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짓눌리는 형태로 갈 것 같고요.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긴 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이렇게 세차게 내리 꽂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사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조정이 있겠지만 1% 정도, 어느 정도 당일날 하루에 움직이는 정도의 폭이, 그 정도면 추세적으로 그 정도면서 추세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세차게 반응한 생각은 저도 못했거든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반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금값이 내려가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을 드렸죠. 채권 수익률은 달러 인덱스가 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해지면 채권 수익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요. 금리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졌다고 인지된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세차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들려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세차게 요동치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보다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보이게 될 겁니다. 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온 것들을 좀 보면, 그 기준금리들,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0.5 내렸다래 올렸죠. 네, 밑에 보면 이제 영국이 또 0.5포인트 올렸습니다. 3에서 3.5. 그 다음에 유로가 2에서 2.5로 0.5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산업 생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계속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감소하고 있죠, 추세적으로. 그 공격적으로 산업 쪽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매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9%로 급감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의료 시스템 붕괴나 뭐 이런 것들로 난리를 치고 있어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긍정적인 패턴보다는 좀 부정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그런 혼란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미 경험을 했죠. 코로나 팬데믹 급등해서 난리를 치고, 뭐 생필품이라든가 혹은 특히 의료품의 품귀 현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진정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품귀 현상이나 난리치는 게 초입에 들어왔고, 어, 다음 달 춘절인가요? 그 기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서야 좀 더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한 2월 달, 3월 달 돼야 그 시간에 중국 당국의 혼란스러움 좀 잦아들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기, 그 과정 중에 의료 시스템 붕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현상들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장례식장에 줄 섰다는 둥, 뭐 소각을, 사망자 소각을 위해서는 뭐한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다는 막 이런 보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 당국은 지금 이미 이제 그런 통계들을 무시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무시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들이 중국이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 초는 상당히 안 좋은 형태로 중국이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 연초 들어서 중국 주식시장이 연초 들어서부터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제 리테일 세일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기 대비 코어 같은 경우는 0점이 줄었죠. 예측치보다 더 줄었어요. 전월 대비 중고를 넘어서서. 여기 보면 리테일 세일 전체로 놓고 봐도 지금 이제 예측치보다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판매는 줄고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는 또 전주 대비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긍정적이냐? 전 이제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계속 해고나 이런 것들이 있고 신규 실업선언 청구 건수가 주당 전주 줄고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이게 주당 전주 대비 늘었다 줄었다를 보는 것보다는 이게 4주 이동평균선을 보고 그다음에 누적적으로 고용 지표가 그 신규 실업선언을 계속 누적적으로 청구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한 주 단위로 움직이는 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다시 보면 이 지표입니다. 이게 축이 서로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이게 4주 이동평균선이고요. 근데 4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여기 보면 저점은 지금 높아졌죠. 고점을 뚫지는 못해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살짝 들렸던 여기 과도하게 들렸던 게 이제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건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저점이 뚫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 이제 빨간 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숫자 누적 숫자거든요. 그거는 추세적으로 확실히 윗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서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좀 안 나오는 여기 보면 또 이제 산업 생산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동률도 기대치보다 더 떨어졌고 산업 생산 전월 대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또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세 가지거든요. 파란 게 산업 생산이고 요 밑에 있는 게 판매입니다. 판매. 전체 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소매 판매하고 그다음에 그 생산자들의 출하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거든요. 근데 요거는 11월 달 건 아직 안 나왔고 산업 생산 11월 달 거 나오는데 약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가동률도 11월 달 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10월 대비. 요 판매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게 노이즈로 지금 약간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제 노이즈라고 하면 이게 바로 반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누워 있다거나 점점점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최종 저점 올라가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둥글게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 연도에 있었던 직전 그 경기 사이클에 있었던 고점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판매가 아직까지는 궤도상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직전 상승 추세보다 누러진 게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판매가 11월 달께 리테일 그러니까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11월 달 리테일 세일 종합적으로 나온 건데 어드밴스드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미리 발표되는 건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예요. 그 연두색하고 여기 이제 연두색하고 파란색이 합쳐 있는 건데 요거하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11월 달 미리 발표된 건데 추세상 이게 완전히 꺾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실질 판매, 실질 소매 판매, 즉 물가 상승률보를 반영한 판매거든요. 이걸 놓고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 2021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반에 대규모로 그 구제금융을 집행한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급등했다가 2021년도 상반기에 또 그 구제금융을 집행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급등한 거 이후로는 실질 판매 숫자는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근데 이런 패턴들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기 정점 언저리에 오면 이 실질 판매가 더 이상 늘어나질 못하고 옆으로 기고 있죠. 개걸음을 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걸음을 치죠. 계속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경기가 정점에서 이제 수축금리로 넘어가려고 하는 패턴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혹은 가동률이라든가 혹은 판매 전체 판매가 이거 늘어나다 줄어들었잖아요. 경기 확장 국면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 확장 국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하고 3개월 그 국채 수익률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산업 생산, 판매, 출하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했던 요 시기가 2014년도 중반에서부터 2016년도 초반까지 쭉 내려갔다.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2015년도, 2016년도는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 때 일어난 거거든요.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 일어난 건데 여기 보면 아직 대출 그 심도가 요게 중앙 라인이거든요.
이 중앙 라인을 보면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강화가 되지 않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중립 수준 아래에 있다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장단기 금리차는 아직은 여기 이쪽입니다. 장단기 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안 된 상황이에요. 저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대출해서 이익 마진이 나는 스프레드 구조 안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줘도 될 만한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대출 기준도 강화하지 않은 때거든요. 그게 이제 요 시기예요. 2015년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요 시기입니다. 이연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패턴이 보시면 이미 장나의 금리도 역전됐고 대출 기준 금리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원절이. 그러면 스프레드가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대출 기준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안 해주려고 쥐어 짜고 있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는 많이 역전이 돼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 줘봐야 이익 마진이 없는 그런 구조인 상태가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조가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경기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 안에 지금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이거 그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또 나왔는데 한 이제 요번 달에 잘 보시면 이 실질은 내려가고 있고 명목은 상승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두 개 겹쳐본 게 이건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이 리얼 실질이 먼저 정점을 치고 내려가면요, 이 명목 주택 가격이 이렇게 둥그렇게 후반 이 실질보다는 늦게 움직이다가 따라서 내려오죠. 같이 얘가 꺾였기 때문에 이게 선행 지표입니다. 실질 지표가 주택 실질 지표가. 근데 명목 지표가 후행 지표거든요. 선행 지표가 꺾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고용 지표가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확장되는 게 아니고 약간씩 안 좋아지고 있는 느낌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사실은 3.5에서 3.7로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잠깐 볼까요? 그렇죠. 이제 바닥점 3.5대에서 놀다가 여기 보면 3.7로 올라갔죠. 최근에. 그리고 신규 취업자 청구소의 누적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 지표 보도들을 계속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해고를 막 날려대고 있고 아직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쪽까지 그 여파가 밀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서비스 업종도 여파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그 파트타이머하고 완전 고용 풀타임하고 보여드렸는데 풀타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파트타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해고를 바로 시킬 수가 없으니까 희망퇴직이란 걸로 그 명퇴죠. 통해서 사람들의 해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점을 지나서 이제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확연히 눈에 드러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자산 가격조차 자산 가격이 그나마 이제 잘 상황을 버텨주면 그나마 나는데 자산 가격도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택 시장도 이제 주식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 강도에 대해서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가 세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고용은 뭐 실업률을 한 4.56까지 올렸다가 다시 이제 경기 확장면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 보여드렸듯이 사실 경기가 수축되다가 다시 확장면으로 터닝하려면 이 차트를 봐야 되겠네요. 좀 전에 봤던 실업률 차트에다가 제가 기준금리 차트를 넣었거든요. 이 경기가 그 수축 국면으로 갔다가 확장 국면으로 다시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은 기준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으면 경기 수축 국면이 해소가 안 됩니다. 기준금리를 살짝 내리고 해소된 적이 없어요. 경기 수축 국면. 계속 경기 수축 국면을 보면 이 일정 부분 금리가 내려와 주죠. 그것도 그 상당히 많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큰 폭의 기준금리 하락이 있어야만 이 경기 수축이 끝나거든요. 이때는 금리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려온 거고 여기서도 이제 경기 수축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쭉 빠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들려서 올라가는 실업률이.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 실업률을 살짝 들고
기준금리도 살짝,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내리지 않고 이 실업률은 살짝 들게 만든 다음에 경기 사이클을 더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도저히 그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연준이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사계절이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확장과 수축 국면이 있는 이유는 금리가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준금리가 공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려왔다가 일정 부분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경기 사이클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물론 이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움직이는 건데, 여하튼 기준금리가 급격히 내려오는 패턴이 없이, 혹은 금리조차 내리지 않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 얘기를 계속하죠.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고. 그런 거 없이 이 실업률만 살짝 들리게 만든 다음에 다시 경기 사이클을 돌리겠다. 그런 신의 한 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약간 흘러내려갈 때 이제 다시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조정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연저리에서 이게 이제 확연히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밑으로 밀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저점 테스트를 하러 다시 내려가는데, 이 저점 테스트에서 이게 깨지겠느냐 안 깨지겠느냐, 지금까지는 굳이 깨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100%는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